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김승현 노무사입니다. 벌써 3월이 다 지나가죠?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연봉협상 처리고 연봉협상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연봉협상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 팁 또는 상식적인 거 좀 제공해 드리려 해요. 첫 번째, 연봉협상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예요? 연봉협상이 근로계약서인가요? 이거 많이 좀 여쭤보세요. 근로계약서에는요, 임금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의 방법, 지급 방법 다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연봉협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드러내서 보통은 매년 협상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를 말하는, 즉 근로계약서하고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한다고 퇴사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아니죠. 연봉은 금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한거나 그런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로계약관 이제 존속기관과 근로관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사실상 연봉협상을 이제 잘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사실상 연봉 통보에 가깝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봉협상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로 좀 몇 개 회사를 보기도 했고, 그것을 준비를 저한테 도와달라는 노동자분들도 좀 계셨어요. 연봉협상을 위한 자신만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그 제작을 통해서 내가 우리 회사의 성과를 얼마큼 냈고 내가 얼마큼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를 맞은 나는 이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직접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국계 기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체계가 좀 잘 돼 있어요. 외국계 회사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1년간의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내게 하고, 그것을 차상위 계급의 상사와 협의 또는 차차 상위까지 협의를 해서 연봉에 대해서 상호 서명하고 연봉에 대해서 정당성을 같이 부여, 되게 선진화된 시스템이긴 하죠. 한국의 대부분 회사는 이렇지 않다는 거 제가 알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종종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무법인에 이렇게 설계를 좀 주문하실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정말 협상용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왜 그 금액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얼마큼 성과를 내는, 제가 이거는 평상시에도 본인의 업무에 대한 건 다 끌어안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정말 강조하죠. 내가 올해 목표량 대비 얼마큼을 가져왔다. 사실 우수한 인재는 사업주도 어느 정도 머리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과 이 사람이 맞춰줬을 때 우리 회사의 사정 등등. 무조건 안 된다, 연봉협상은 무조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신 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주요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봉을 삭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의외로 인사 고가를 이유로 한 또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매년 연봉을 깎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의외로 연봉을 깎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자신이 수긍할 수 없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서명하신 순간에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연봉을 깎는 거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서명만 안 하시면 적어도 1차적으로 방어에 다 성공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할 걸 대비해서 취업기축에다가 일정 인사 고가에 이하면은 연봉을 삭감한다라는 규정을 넣어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계약한 기존 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이고, 취업규칙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 한들 이 가액을 바꾸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법적 분쟁으로 반드시 가야 될 사안이에요. 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연봉을 깎는 경우에는 인사 고가를 들고 들어와요. 인사 고가 때문에 너의 연봉을 깎는 거다. 인사 고가가 너가 점수가 안 나왔다. 자,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인사 고가가 그렇게 나온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내비두시면요,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예. 자, 이의 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상 회사들은 인사 고가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왜 이러한 평정을 맞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이의 제기를 분명히 그때 당시 하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될 게 있어요. 인사 고가의 정량적 평가가 이제 뭐냐 하면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영업팀이라 해봐요. 이번에 김 과장이 실적으로 부여받은 성과 목표는 10건의 계약이라 해봐요. 근데 내가 10건을 다 했어요. 이건 숫자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 숫자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에 꽉 쥐고 있어야 돼. 내 평가 지표가 여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점수냐. 정성적 평가는 이게 참 어려워요. 말이 정성적 평가인지 한마디로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얘기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평상시에 뭐 리더십 있게 행동했느냐. 다만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계시는 건 중요해요. 평상시와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했고 업무 실적도 좋았고 이랬던 사람이 정성적 평가만 다운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인사 고가라고 해서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연봉 협상에 대해서 좀 간략히나마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로 연봉 협상도 분명히 준비하시고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주장하시면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다. 두 번째로 연봉 삭감에 대해서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되고 당시에 분명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된다. 예, 이 두 번째 긴급한 대응 요령까지 좀 설명드렸어요. 예, 이 이상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여기 무료로 상담하시는 카페 주소 하나 나가죠. 거기로 상담 주시고요. 예, 김노무사TV의 김승현 노무사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